이런 태도니까 평생 계약직이지. 그 말이 공기를 갈랐다. 날카롭게, 정확하게, 마치 외과의가 메스로 살을 가르듯이 정윤아의 심장은 그 순간 멈췄다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귀가 뜨거워졌다. 얼굴이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건 수치심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27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분노. VIP 라운지의 공기는 차가웠다. 에어컨이 22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유나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2025년 8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4분. 이 순간을 유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박서리는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캘리백, 카르티에 러브 팔찌. 그녀의 몸에 걸친 것들의 가격을 합하면 1억은 좋게 넘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걸 알고 있었다. 자신이 입고 있는 것들이 자신에게 특권을 준다고 믿었다. 사람을 짓밟을 권리를. 들었어? 평생 계약직이라니까. 서린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꿀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독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자신보다 약한 자를 굴복시키는 쾌감을. 유나는 서 있었다. 떨리는 다리로 하지만 굽히지 않은 허리로. 유니폼 블라우스의 목 부분이 땀으로 축축해졌다.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고객님, 유나의 목소리가 나왔다. 예상외로 차분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2년간 한서타워에서 배운 감정 없는 목소리. 웃어도 화나도 슬퍼도 항상 똑같은 톤. 그게 계약직의 생존법이었다. 죄송하지만 VIP 라운지 이용은 등급 확인 후 가능합니다. 규정상 퍽 루이비통 모노그램 토트백이 그녀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세상이 기울었다. 귀에서 이명이 울렸다. 킹킹킹. 시야가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다. 유나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본능적으로 데스크를 잡았다. 손톱이 목재에 파고들었다. 가방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거운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 안에는 아이패드, 노트북, 화장품 파우치, 지갑, 보조 배터리,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 있었다. 총 무게 약 3kg. 그게 전속력으로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면 어떻게 되는가. 뇌진탕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다. 아! 라운지에 있던 다른 고객 한 명이 짧게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지켜봤다. 마치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먹이를 잡는 걸 보듯이. 유나는 관자놀이를 짚었다. 손에 뭔가 묻었다. 비었다. 많지는 않았다. 가방의 금속 장식이 피부를 찢은 것 같았다. 상처는 얕았지만 모욕은 깊었다. 고객님, 유나가 다시 말했다. 이번엔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하지만 여전히 또렷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기록해야 합니다. 정적? 라운지 안의 시간이 멈췄다. 샹들리에가 반짝였다. 에어컨이 윙윙거렸다. 저 멀리서 백화점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고객 여러분, 한서타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라운지 안에서는 오직 침묵만이 존재했다.
박서린의 표정이 변했다. 놀람에서 믿을 수 없으므로, 그리고 분노로.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목에 혈관이 튀어나왔다. 뭐라고? 이 일은 기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버텼다. 데스크를 짚고 조금씩 무게 중심을 잡아가며 기록을 해? 내가? 서린이 한 발짝 다가왔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조말론 우드 세이지 NC 솔트. 한 병에 20만 원짜리. 유나는 그 향수를 알았다. VIP 고객들이 자주 뿌리는 향수니까. 그녀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생각했다. 내 한 달 식비보다 비싸겠구나. 넌 뭔데 날 기록해? 넌 그냥 계약직이잖아. 시급 1만 원짜리. 언제든 잘릴 수 있는. 서리는 유나의 명찰을 톡톡 쳤다. 플라스틱 명찰이 흔들렸다. 정유나 리셉션 계약직이라고 적힌 빨간 글씨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다. 이게 내 정체야. 계약직. 2년 넘게 일해도 정규직 못 되는. 보험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주제에 날 기록하겠다고? 유나는 서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처음으로 회피하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고 네, 기록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니까요. 폭력? 서린이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날카롭고 차가운. 이게 폭력이야? 가방이 좀 스쳤을 뿐인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CCTV에 다 찍혔습니다. CCTV. 서리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라운지 모서리에 검은 돔 형태의 카메라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게 뭐 어쩌라고?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박진우. 한서그룹 부사장. 이 건물 2인자야. 전화 한 통이면 그 CCTV 영상 같은 거 사라져. 그리고 넌 여기서 쫓겨나고. 유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였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데스크로 걸어갔다.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각종 서식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중 하나를 꺼냈다. 직원 안전사고 보고서. 2024년에 새로 만들어진 양식이었다. 직원 인권 보호 강화 방침의 일환으로. 하지만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감히 쓰지 못했으니까. 쓰는 순간 미운 털이 박히고 미운 털이 박히면 계약이 해지되니까. 유나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펜 끝이 종이를 찔렀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발생 일시 2025년 8월 17일 11시 4분. 발생 장소 한서타워 VIP 라운지. 사건 개요 고객이 직원의 머리를 가방으로 가격함. 피해 직원 정유나 4번 2023만 847. 가의 고객 박서린 VIP 회원번호 V-2847. 서리는 그 장면을 멍하니 지켜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하찮은 계약직이 감히 자기를 한서그룹 부사장 부인을 고발하고 있다는 게. 너 지금 미쳤어?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계속 썼다. 상해 부위 두부 우측 관자놀이. 상해 정도 열상 약 1cm. 경미한 출혈. 목격자 라운지 내 고객 약 10명. 서린이 데스크로 달려왔다. 그녀의 하이힐이 바닥을 쳤다.
딱딱딱. 12cm 힐이 분노의 리듬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유나의 손에서 보고서를 낚아챘다. 이딴 거 쓰지 마. 그리고 찢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고서가 수십 조각으로 찢겨 바닥에 떨어졌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다. 마치 눈송이처럼. 이게 현실이야. 넌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유나는 바닥의 종이 조각들을 내려다봤다. 찢어진 글씨들이 보였다. 폭행, 피해, 정유나. 산산조각 난 증거. 그리고 유나는 다시 서랍을 열었다. 새 양식을 꺼냈다. 다시 쓰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두 번째 보고서입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무섭도록 차분했다. 첫 번째는 폭행 보고서였고요. 이건 증거인멸 시도 보고서입니다. 서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붉어졌다. 그리고 다시 하얗게. 감정이 색깔로 표현되는 순간이었다. 너 정말 죽고 싶어? 서린이 유나의 팔을 움켜쥐었다. 손톱이 피부에 파고들었다. 날카로운 네일아트가 살을 찔렀다. 유나는 아픔을 참았다.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펜을 놓지 않았다. 놔주세요. 안 놔. 당장 그거 찢어. 놔주세요. 찢으라니까. 놔주세요. 유나가 팔을 뿌리쳤다. 서린이 비틀거렸다. 하이힐을 신고 중심을 잃은 그녀는 뒤로 몇 걸음 물러났다. 그 순간 라운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유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손이 떨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서 있었다. 2년 동안 참았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렸다. 욕먹어도 무시당해도 사람 취급 못 받아도 참았어요. 그게 제 일이니까. 돈 벌어야 하니까. 살아야 하니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 참았다. 2년간 참아온 것처럼. 하지만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계약직이라고 해서, 을이라고 해서, 약자라고 해서 때려도 되는 건 아니에요. 서린이 비웃었다. 웃기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거.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부리는 거. 그게 현실이고 그게 자본주의야. 틀렸어요. 뭐? 그게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폭력이에요. 유나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보고서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본 사건은 단순 우발적 폭행이 아닌 직급과 신분을 이용한 조직적 인권 침해로 판단됨. 서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 에르메스 케이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긁었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목소리가 달라졌다. 조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약간의 떨림이 섞였다. 지금 당장 와. VIP 라운지. 미친 직원 하나가 날 고발하려고 해. 전화 저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짜증 섞인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10분 안에 간다. 그냥 기다려. 전화가 끊겼다. 서린은 유나를 노려봤다. 10분만 기다려. 내 남편 오면 넌 끝이야.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보고서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리고 유니폼 주머니에 넣었다. 심장 가까이에.
라운지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1분, 2분, 3분.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마치 꿀처럼 끈적하게. 그 사이 라운지 구석에서 한 노인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장태윤 68. 회색 유니폼, 낡은 작업화, 손에는 공구 가방. 그는 오늘 오전 7시부터 2층의 전기 배선을 점검하고 있었다. VIP 라운지 한쪽 구석, 배전반 앞에서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저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태유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해진 수첩. 3년 동안 그가 현장에서 쓴 수첩. 거기엔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다. 2022년 11월 3일 6층 여성 화장실 청소원 김순자 씨 고객에게 똥 치우는 년이라는 욕설 들음. 무릎 꿇고 사과 강요당한 목격자 2명 회사 조치 없음. 2023년 4월 18일 지하 주차장 주차관리원 이철수 씨 고객 차량에 스크래치 발생 고객. 과실 고객이 관리원에게 수리비 500만 원 요구 회사가 관리원 월급에서 공제 증거 주차장 CCTV. 2024년 2월 27일 3층 명품관 판매직 정미라 씨 성희롱 발언 듣고 항해 다음날 계약 해지 이후 고객 응대 불량.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겼다. 23건의 부당해고, 14건의 임금체불, 9건의 성희롱, 47건의 폭언, 그리고 오늘의 폭행까지. 태유는 새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2025년 8월 17일 토요일 11시 4분 VIP 라운지 피해자 정유나 가해자 박서린. 폭행 도구 루이비통 토트백상에 관자놀이 10상 목격자 다수 특이사항 피해자가 보고서 작성 시도. 가해자가 보고서 파기 증거 인멸 시도 확인. 그는 펜을 멈추고 유나를 바라봤다. 저 젊은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도 펜을 놓지 않는 모습을. 2년차 계약직이 한서그룹 부사장 부인에게 맞서는 모습을. 용기로군. 태유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썩은 회사에서 아직 용기가 남아 있었구나. 그때 VIP 라운지의 문이 열렸다. 박진우 49가 들어왔다. 한서그룹 부사장, 톰 포드 정장, 에르메스 넥타이, 롤렉스 데이토나. 그의 몸에서 권력의 냄새가 풍겼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만들어낸 공포의 냄새. 그는 3명을 대동하고 있었다. 오른쪽 경영전략실장 김태호 52. 회사의 칼. 감원과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자. 왼쪽 법무팀장 이정민 47. 회사의 방패. 온갖 소송과 사건을 덮는 자. 뒤 인사팀장 최선주 38. 회사의 창. 직원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자. 진우는 라운지를 둘러봤다. 시선이 유나에게 멈췄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 1초 안에 모든 게 결정됐다. 저 직원.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다. 지금 당장 해고. 인사팀장 최선주가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항상 준비된 사람. 항상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 그게 그녀가 이 자리까지 올라온 이유였다. 정윤아 씨. 선주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감정이 없었다. 마치 AI가 말하는 것 같았다. 직원 복무 규정 제47조 위반. 고객에 대한 부당 응대 및 명예훼손 혐의.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유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제47조요? 네. 직원은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고객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언제 고객님의 명예를 훼손했죠? 보고서를 작성하려 한 것 자체가 명예훼손입니다. 박서린 고객님은 VIP 회원이시고 그런 분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유나는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황당해서, 어이없어서. 그럼 이건요? 그녀는 관자놀이를 가리켰다. 피가 마르면서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건 뭐죠? 제가 혼자 머리를 박은 건가요? 그건 사고였을 겁니다. 선주가 태블릿을 만지작거렸다. 보고에 따르면 가방이 우발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CCTV 확인해 보세요. CCTV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왜요?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 조항. VIP 라운지의 영상은 고객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유나는 라운지를 둘러봤다. 10명 남짓한 고객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 장면을 봤다. 가방이 날아가는 걸, 유나가 맞는 걸, 보고서가 찢기는 걸.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봤어요. 증인이에요. 선주는 고객들을 쳐다봤다. 그리고 물었다. 혹시 오늘 사건을 목격하신 분 계십니까? 침묵.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들은 고개를 돌렸다. 휴대폰을 봤다. 커피를 마셨다. 신문을 읽었다. 모든 걸 봤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했다. 증인이 없네요. 선주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미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다. 유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게 현실이라는 걸. 증거가 있어도 목격자가 있어도 진실이 있어도 권력 앞에서는 모든 게 무의미하다는 걸. 사원증 반납하세요. 선주가 손을 내밀었다. 유나는 목에 걸린 사원증을 바라봤다. 정유나 리셉션 계약직. 2년간 매일 아침 목에 걸었던 그 플라스틱 조각. 출근할 때마다,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식당 갈 때마다 찍었던 그녀의 손이 목으로 갔다. 끈을 잡았다. 당기려고 했다. 하지만 멈췄다. 잠깐만요. 선주가 짜증스럽게 물었다. 왜요? 제가 잘못한 게 뭐죠? 고객을 모욕했잖아요. 언제요? 어떻게요? 보고서를 쓰려고 한 것 자체가. 폭행당한 직원이 보고서 쓰는 게 모욕인가요? 그럼 맞고도 참으라는 거예요? 아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를 쳐다봤다.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 진우가 앞으로 나왔다. 그는 유나 앞에 섰다. 키 차이가 20cm는 됐다. 그는 그 키로 그녀를 내려다봤다. 계약직 주제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내 와이프한테 대드니? 대들지 않았어요. 그냥 입 닥쳐. 유나의 말이 끊겼다. 진우는 한 발짝 더 다가왔다. 유나는 뒤로 물러났다. 등이 데스크에 닿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너 같은 애들 많이 봤어. 좀 똑똑하다고, 대학 나왔다고, 정의감 있다고 착각하는. 근데 현실은 뭔지 알아? 진우가 손가락으로 유나의 명찰을 튕겼다. 딱? 넌 대체 가능해. 내가 그만두면 내일 새 애가 와. 더 싸게, 더 잘 웃으면서 일할 애가.
그게 현실이야. 유나는 떨었다. 몸 전체가 떨렸다. 하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다. 그래서요? 뭐? 그래서 저보고 어쩌라고요? 맞고도 참으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부품이 되라고요? 진우가 비웃었다. 맞네. 넌 부품이야. 월급 받는 부품. 싫으면 나가든가. 알겠어요. 유나가 사원증 끈을 잡았다. 그리고 당겼다. 목에서 사원증이 떨어졌다. 그녀는 그걸 데스크에 던졌다. 덜커덩. 플라스틱이 목재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이제 됐죠? 선주가 사원증을 집어들었다. 사물함 열쇠도요. 유나는 주머니를 뒤졌다. 작은 열쇠를 꺼냈다. 번호 847. 지하 1층 직원 휴게실 사물함. 거기엔 여벌옷, 화장품, 비상약, 그리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통이 있었다. 이것도요. 열쇠가 데스크에 놓였다. 좋아요. 그럼 짐 챙기고 30분 안에. 잠깐.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렸다. 모두가 돌아봤다. 구석에서 노인 한 명이 일어서고 있었다. 회색 작업복의 노인. 공구 가방을 든 수리기사. 장태윤이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작업화가 대리석을 밟았다. 쿵, 쿵, 쿵. 무게감 있는 발걸음. 68세의 나이에도 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누구세요? 선주가 물었다. 경계하는 목소리였다. 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유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물었다. 괜찮은가? 유나는 그를 올려다봤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낯설지 않았다. 거기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네. 거짓말. 태윤은 그녀의 관자놀이를 가리켰다. 피가 났는데.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태윤은 진우를 쳐다봤다. 자네가 박진우 부사장인가? 진우는 이 노인을 쳐다봤다. 누구지? 얼굴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당연했다. 그들은 10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 태윤이 일부러 피했으니까. 그런데요. 당신은? 장태윤. 예. 장태윤이라고 했네. 진우의 얼굴이 굳었다. 선주의 태블릿이 바닥에 떨어졌다. 설인의 입이 벌어졌다. 장태윤. 한서그룹 창립자. 40년 전 작은 슈퍼마켓에서 시작해 이 제국을 일군 사람. 10년 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명예회장. 그리고 지금 작업복을 입고 전기 수리를 하는 노인. 거짓말. 이시죠? 선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윤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오래된 명함.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랜. 하지만 거기 적힌 글씨는 또렷했다. 장태윤 한서그룹 명예회장. 그는 명함을 데스크에 놓았다. 3년 전부터 현장에서 일했네. 전기기사로. 이 건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왜 그랬는지 아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진짜 회사 모습을 보려고. 회의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걸. 태윤은 수첩을 꺼냈다. 3년간 기록했네. 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부당해고, 임금체불, 폭언, 성희롱, 그리고 오늘의 폭행까지. 그는 수첩을 펼쳤다. 2025년 8월 17일 토요일 11시 4분.
VIP 라운지. 박서린 고객이 정유나 직원의 머리를 루이비통 가방으로 가격. 관자놀이 부위 열상. 목격자 다수. 이후 피해자가 보고서 작성 시도하자 가해자가 보고서 파기. 증거인멸 시도.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11시 13분. 박진우 부사장 도착. 인사팀장 최선주 대동. 피해자에게 즉시 해고 통보. 이유 고객 모욕. 증거 없음. CCTV 확인 거부. 증인 확보 시도 무산. 태우는 수첩을 덮었다. 이게 자네들이 만든 회사인가?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숨막히는 침묵. 진우는 입술을 떨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선주는 고개를 숙였다. 서리는 벽을 등지고 서 있었다. 회장님. 진우가 겨우 입을 열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해? 태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CCTV 보여주게. 그건 보안실 연락해서 지금 당장 원본 영상 가져오게. 내가 직접 확인하겠네. 하지만 고객 프라이버시, 나한테 프라이버시 운운하는 건가? 내가 이 규정 만든 사람인데? 선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회장님, 이미 경영에서 물러나신 지 10년이. 그래서 권한이 없으신 것으로. 태유는 선주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사회 소집하게. 긴급 이사회. 오늘 오후 3시. 전 임원 참석. 불참시 해임으로 간주. 회장님, 그건 제 권한 밖이. 내가 이사회 의장일세. 10년 전에 물러났지만 의장직은 유지하고 있네. 정관 확인해 보게. 선주는 말문이 막혔다. 태유는 유나에게 돌아섰다. 정유나 씨. 네. 사원증 다시 받게. 하지만 저는 이미 해고 무효야. 부당 해고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자네는 증인이자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거야.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처음으로 진짜로 울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태유는 진우를 다시 봤다. 자네는 오후 3시까지 변명 준비하게. 왜 직원이 폭행당했는데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해고하려 했는지. 회장님, 저는. 그리고 박서린 부인. 태윤이 서린을 쳐다봤다. 자네는 출입 금지야. 오늘부로 한서타워 전체 건물 출입 영구 금지. 회원 자격도 박탈. 뭐라고요? 서린이 소리쳤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해요? 난 박진우 부사장 부인이에요. 그게 뭐가 대단한가? 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부사장 부인이면 사람 때려도 되나? 직원을 부품 취급해도 되나? 저 애가 먼저. 거짓말하지 마시게. 다 봤네. 이 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서리는 말을 잃었다. 태유는 라운지를 둘러봤다. 모든 VIP 고객들을 쳐다봤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목격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으셨지. 고객들은 시선을 피했다. 이해하네. 무섭고 불편하고 관여하고 싶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다. 침묵도 선택이네. 그리고 모든 선택엔 책임이 따라. 그는 데스크로 걸어가 비치된 명부를 펼쳤다. 오늘 라운지를 이용한 VIP 명단. 오늘 이 라운지에 계셨던 모든 분께 편지를 보내겠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지.
한 고객이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건 아니네. 하지만 옳은 것도 아니지. 태우는 명부를 덮었다. 한서타워는 오늘부터 변할 거네. 고객이 왕인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곳으로. 그는 마지막으로 윤아를 봤다. 정윤아 씨, 3시 이사회에 참석하게. 자네 증언이 필요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유는 미소 지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고맙네. 용기 내줘서. 자네가 없었으면 이 회사는 계속 썩었을 거야.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2년간 참아왔던, 삼켜왔던, 숨겨왔던 모든 것이 쏟아졌다. 태유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울어도 괜찮아. 이제 안전하니까. 그리고 그는 천천히 라운지를 나갔다. 작업복을 입은 68세 노인의 뒷모습. 하지만 그 뒷모습에는 40년의 무게가, 회사를 일군 자의 책임이,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문이 닫혔다. 라운지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의 의미는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충격. 부정이 아니라 깨달음. 유나는 데스크에 놓인 자신의 사원증을 집어들었다. 정유나 리셉션 계약직. 하지만 이제 이 명찰의 의미가 달라졌다. 수치가 아니라 증거. 약자가 아니라 생존자. 그녀는 사원증을 다시 목에 걸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계속.